네, 오늘 주목해봐야 될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더 이슈, 오늘의 이슈부터 공개를 해드립니다. 미중 외교 안보 대화 개최 갈등 잦아들까? 17개월 만에 워싱턴에서 외교안보 대화가 재개가 됩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그리고 양지츠 실장 또 미국의 매티스 국방장관 중국의 웨이펑어 국방장관 이렇게 고위급 채널이 재가동이 되는 건데요. 양국의 정상화 신호로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무역 갈등이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도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달 말 G20 정상회의 기간 중에 이런 회담에서 이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정말 이 갈등의 실마리가 풀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투자 전략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FN 가이드 정진수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랜만에 다시 이 대화가 개최가 됩니다. 뭐 고위급 회담이라는 점에서 이 만남 자체만으로도 좀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외교 안보 대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관전 포인트도 좀 살펴주시지요. 일단 1년 5개월 중국이 외교 안보 대화를 재개합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끝난 미국 중간 선거를 비롯해 앞으로 있을 글로벌 정치 이벤트인 G20이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 크다고 여겨집니다. 미국이 다시 외교 안보 무대에 나오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최근 있었던 미국 중간 선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미국의 민주당이 하원에서 이제 다수당 지위를 가져감에 따라 기존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어오던 감세, 재정 확대 정책에도 제동이 걸린 상태인데요. 이렇게 불리한 정치적 여건 때문에 기존의 정책 노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일단 이번 외교 안보 대화에서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는 미국이 중간 선거 이후 이제 대북과 대중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현재 미국이 풀어가야 할 외교 문제라고 하면 단연 대북 대중 문제인데요. 이번에 미국이 새로운 국회가 들어선에 따라 외교 정책의 강도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특히 이게 미국의 중간선거 끝나자마자 미국과 중국이 이제 바로 접촉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에 더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의 이 외교, 뭐 무역 갈등 이 부분이 좀 변화가 있을지 정말 무역 이 전쟁의 그 향방을 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 그 재미있었던 점은 바로 중국과 만나기 전에 바로 전날 예정되어 있던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의 만남이 무산되었다는 점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여전히 비핵화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으로 알려집니다. 그리고 만남을 취소한 시각이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윤곽이 대충 나왔을 때라서 더 놀라운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책 노선 수정을 위해서 숨고르기를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트럼프 정권이 외치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다음 대선을 위해서 외치에 집중해야 될 시기입니다. 중간선거를 통해 내부 기반이 아직 약하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대선 카드로 대북이나 대중 문제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선을 본다면 지금 당장 중국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선거 막판에 가서 깔끔하게 풀어버리는 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일단 이번에는 양국 수장이 만나는 G20을 앞두고 탐색전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G20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 좋게 마무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감한 통상 분야보다는 양국의 의견을 한데 모을 수 있는 북핵 문제를 주요 논제로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네, G20을 앞둔 탐색전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고위급 회담 재개가 그렇다면 중국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연구원님?
네,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좀 매끄럽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연결을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더 이번 회담이 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직전에 원래는 이 북한과 미국의 또 회담이 예정이 좀 돼 있었죠. 그 이후에 바로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또 회담을 잡았던 건데 미국과 이 북한의 회담이 취소가 되면서 이 푸켓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던 그 부분에서는 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고요. G20 회담을 또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무역 간의 그 갈등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실마리가 나오게 될지 이런 부분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탐색전 이상을 좀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G20 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 다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죠. 연구원님. 네, 네, 중국 증시는 아무래도 어떻게 봐야 일단은 될까요? 네, 중국으로서는 일단 부담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일단 미국한테 온갖 수모를 당했기 때문에 이런 돌발 이벤트를 놓고 경계감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어제도 미국이 중국산 알루미늄 판재에 반덤핑세를 부과키로 언급해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중국 홀을 마감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은 본게임인 G20을 앞두고 탐색전, 워밍업 정도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게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중국은 외교에 있어서 미국한테 공격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증시가 상향보다는 하방 압력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이런 시기일수록 무역 분쟁, 미국과 상관관계가 높은 업종들, 그러니까 농업, 통신, 전자 등 업종들의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들 업종은 기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안정성이 높은 업종이나 기업들이 각광받는데요. 특히 최근 대외 환경 변화에 따라 다시 자금이 신흥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도 후성강통을 통해 계속해서 외인이 대거 매입 중에 있고요. 중국 정부도 증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기관 자금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외인과 기관이 선호하는 대형주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국 증시는 하방 압력이 높을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인데요. 정진수 연구원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가 개장이 됐는데 오늘 역시 뭐 이벤트가 있는 그 중국이고요. 0.8% 정도 좀 밀리면서 현재 하락으로 출발된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입니다. 자, 허 의원님, 이 대화는 사실 뭐 당초에 지난달에 하려고 했었던 것이 연기가 좀 된 거예요. 그동안 이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어땠는지 그리고 뭐 1차 회담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또 2차 회담이 이렇게 연기가 됐던 그 이유까지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그 작년 4월 달에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미국 말하라고 해서 1차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합의했던 4개 대화체가 외교 안보 대화, 그다음에 포괄적 경제 대화, 그다음에 법 집행 및 사이버 안보 대화,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사회 인문 대화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외교 안보 대화였었고, 이게 처음으로 이제 열렸던 것이 그로부터 두 달 후에 워싱턴에서 1차 미중 외교안보 대화가 열렸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양안 관계, 그러니까 중국하고 대만 관계라든지 북핵과 한반도 이슈, 그다음에 남중국해의 문제들, 그다음에 뭐 테러리즘, 그리고 비전통적인 안보 이슈 등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했다고 하고요. 미중 양국 간의 외교 안보 그리고 국방 협력을 위한 협력 사업에도 합의를 했었던 상황입니다. 당시에 이제 미국과 중국이 신안보라든지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하는데요. 현안이 되고 있던 안보 이슈들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보였다는 건데, 당시 내용들을 보면 중국 측은 대만과 티벳에 대한 미국의 존중을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북핵, 중국 측 표현으로는 한반도 핵 문제라고 했는데, 이 북핵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대화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그리고 쌍궤 병행, 그다음에 쌍중단을 되풀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한 미군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중국이 또 한번 확인해 줬고요. 그리고 남중국해와 남사군도 및 주변 해역들이 자기네 영역이라는 것을 강조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당시에 이제 미국 측에서는 역시 현안 이슈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미중 관계의 건설적인 발전이
미국의 입장을 확인했었고, 특히 양국 정부와 군사 갈등 또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한 상호 신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북핵 관련해서는 북핵의 완벽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엔의 대북 제재에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달라는 것. 그다음에 남중국해에서는 어떠한 형식의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하고 중국이 제발 법을 좀 지켜줘라, 국제법을 지켜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사이버, 그다음에 우주, 핵 관련한 신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국제적으로 규범이 수립돼야 된다는 필요성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ISIS 관련한 중동 테러리즘 대처라든지 이라크 정부 지원에 중국의 어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1차가 끝났었고요. 그리고 이제 2차가 올해 10월 지난달로 예정이 되어 있던 상황인데, 그 기간 중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무역 전쟁이 격화가 됐었고요, 미중 간에. 그리고 남중국해에서 뭐 해군 군사력이 충돌할 위기까지 갔었던 상황들이 나오면서 전격적으로 이제 이 외교안보 대화가 연기가 됐었던 상황인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차 끝나고 나서 전문가들 이야기가 언론 보도에 나온 것 정리를 해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이 새롭게 전개할 미국의 어떤 아태 지역 및 중국 정책의 기본 방향을 보여줬던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다시 만난다는 거는 지금 전 중국 대사였던 스태플턴 로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양국이 이제 관계 개선의 의지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경제 이 관련 통상 관련된 이 이슈들이 이 미중 관계 전반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양국이 원치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1차 때도 그랬었지만 현안들에 대한 그 입장차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게 뭐 두 번째로 만난다고 해서 해결이 될지 아니면 갈등이 계속 이어질지는 예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해법이 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뭐 이야기되는 것은 관계 개선 의지가 양측에 있다라는 그 이야기인데, 이번에 이 안보 대화에서 논의되는 그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 9일날 이제 워싱턴에서 열리게 되는 이 외교안보 대화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우리로 치면 외무부 장관하고요. 그리고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들어오고요. 중국에서는 외교 담당 정치국원인 양제츠, 그리고 국방장관인 웨이핑허가 만난다고 합니다. 앞서 양제츠 국무위원이 워싱턴에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난 자리에서 G20 정상회담이 11월 말로 예정이 되어 있고, 거기서 미중 간의 정상회담도 아마 성공적으로 이제 이끌기 위해서 관련된 내용 일부 이견이 있었던 것들을 조율했다라고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양제츠가 먼저 만났던 볼턴은 대중 강경파입니다. 약간 중국 관련해서는 매파 성향이 강한 인사인데요. 저번 달에 중국 변화를 위해서는 대중 압박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주중 대사는 이번에 전 주중 대사가 이야기했던 거 보니까 둘이 만나는 것의 주 의제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역시 북핵일 거다라는 거고요. 물론 이제 무역 관련, 통상 이슈 관련해서 뭐 최악 관계로 치닫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번에 둘이 만나서 할 얘기 중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은 역시 북핵이다라는 거고요. 한편 이와 관련해서 VOA, 그러니까 미국의 소리라는 이 방송에서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보니 글레이저 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을 인터뷰한 내용이 기사화 됐는데요. 이번 2차 대화가 특별한 진전을 거두기는 어렵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양제츠랑 웨이핑허가 중국 내에서 정치 어떤 체계에서는 영향력이 큰 인물들이 아니고, 두 분 다. 그리고 경제 무역 현안을 외교라든지 국방을 주관하는 인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본 거고요. 실제로 1차 발표 때도 내용들을 보면 뭐 그렇게 좀 약간 맥락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글레이저가 미국 관련해서는 미국 생각은 이번 만남에서 북한하고 남중국해 사안을 중국하고 논의하려 할 것이고, 또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 탈퇴에 대해서도 언급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중국 입장에서는 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좀 강경한 입장을 미국 측에 좀 재확인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해 놓고 있습니다. 네, 일단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는 것은 이제 북핵 관련된 그 내용이 될 거고, 나머지 이제 사안이 있고, 또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이제
뭐 무역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좀 될 것 같고 일단 미국에서 중간 선거가 끝났다는 점에서 더 의미를 네. 좀 둘 수 있을 것 같고 이달 말에 G20도 회의를 앞두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 이 부분이 좀 완화될 수 네네. 있을지 예. G20 회의는 또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지 뭐 변수들도 한번 짚어주시죠. 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냥 좀 그냥 기대감을 갖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을 좀 이렇게 들여다 보면 그동안에 사람이 원래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 입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뭐 물론 페이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는 그렇다고 저는 믿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항상 생각해왔던 이야기들이 입으로 나오는 거겠죠. 어느 장소에서든지 간에. 그것이 어떤 무슨 특정 목적을 위해서는 아니든 그런 걸 떠나서 나오게 된다고 보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그간에 했던 이야기들을 이건 제 판단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제가 입수할 수 있는 채널들 그런 채널들 통한 정보에 한해서 제가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오해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을 제가 보기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어떻게 삶을 살아왔고 어떤 식으로 세상을 대해왔는지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여부를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떤 누군가가 미국에서든 또는 해외에서든 본인들, 미국을 상대로 여기서 미국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겠죠. 지금 현재로는 굉장히 녹아들어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미국이라는 그 기업을 상대로 어떤 일을 하려면 합법적으로 해라라는 거예요.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면서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물론 법을 다 잘 지키고 미국에서 만들어 놓은 또는 글로벌한 질서를 다 잘 지키고 살아왔는지 여부는 제가 아까 판단을 보류했습니다만 어쨌든 본인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누군가 그런 일을 하려고 하면 본인 기준은 법적인 절차를 지키면서 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어떤 그 이슈든지 간에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무슨 국경을 넘어와서 엊그저께인가도 그 당선하고 나서 선거 끝나고 나서 CNN 기자가 무슨 뭐 침략이다, 뭐 인베이전인가요? 이렇게 표현을 썼었을 때 그런 것만 이야기 들어봐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어떤 사안이든 어떤 상대든 어떤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면서 어떤 일들을 시행하기를 원한다는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확고한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가이다 보니까 뭔가 좀 자기가 어떤 일들에서 결과물들을 실제로 얻어내기 전까지는 그 일을 끝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간에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선거 끝나고 나서 분위기가 좋아지려는 하는 기대는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강공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그리고 선거 끝나고 나서 상무부가 바로 7일 날 중국산 알루미늄 판재에 대해서 덤핑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한 것도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G20 관련해서도 트럼프 워딩을 빌자면 협상할 준비는 되어 있다 중국하고. 그런데 또 중국도 또한 협상을 원한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저는 주목했는데요. 협상을 하긴 할 건데 그 거래가 올바르고 공정하면 합의할 건데 그렇지 않으면 난 합의하지 않을 거다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에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중국이 양보를 하지 않으면 이 싸움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어쨌든 약자는 그러니까 금전적인 것만 봐서 약자는 미국이거든요. 중국이 미국한테서 연간 수천억 달러씩을 무역으로 해서 그러니까 트럼프 표현을 빌자면 뺏어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양보를 해주지 않으면 이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G20 정상회의도 지금 뭐 현재 분위기는 뭐 좋은 것처럼 예상이 되고 있지만 또 크게 확답을 또 기대하기는 또 어렵지 않을까 싶은 그 생각이 이야기 들으면서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우리 뭐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미중 간의 무역 전쟁, 그다음 환율 전쟁, 군사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새로운 재료는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요. 미중 간의 무역 전쟁 한다더라, 환율 전쟁도 한다더라, 군사 갈등도 진행 중이되더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새로 나온 악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꾸 맞으니까 내성은 좀 생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죠.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내년 초에 들어가서 관세율이 10에서 25%로 인상이 된다든지
중국이 미국에서 원하는 대로 자꾸 안 해주고 북한 관련해서도 미국이 원하는 것처럼 중국이 뭔가 액션을 취해주지 않으면 계속 어떤 그 통상 이슈를 가지고 그러니까 금전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압박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최후에 이제 나머지 2,670억 달러인가요? 그거 때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냥 현재 진행이 형이지만 다 알고 있는 거. 그래서 추가적인 악재는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 관련된 시황들을 우리가 뭐 예측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장중에도 조금만 어긋나면 막 폭락이 나오고 이러는 상황인데 그래서 예측보다는 좀 대응의 영역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현재 이 이슈는. 그리고 지금 이게 이미 여름 이후부터 한 6달, 5달 동안 시장을 짓눌러 왔던 재료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우리가 반영이 되어 있거나 내성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더 이슈 이 미국과 중국의 이 대화 관련돼서 점검을 좀 해봤습니다.